해피, 해교, 지연이 동명의 드라마가 생길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미인으로 굳건히 자리 잡은 김태희, 송혜교, 전지연. 나 보고 싶었지? 거울 보면 되게 이쁘다. 아직까지 이 세 분을 대체할 만한 3대 여신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여전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 중에서도 숱한 남자 연예인분들의 이상형으로 꼽히기까지 한 당신의 이상형? 미인형? 인형? 멋지다 현진아! 이 아니라 브라보 해교 여신 배우 송혜교. 90년대에 16세 나이로 데뷔해 2000년 가을 동화, 2003년 올인, 2004년 풀하우스까지 시청률 40%대 연타 대박을 시작으로 태양의 후예와 더글로리로 글로벌 화제성까지 휩쓸고 있는 되게 신난 해교 여신. 나 지금 되게 신나. 그러나 어린 나이에 데뷔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숱한 루머들을 떨쳐내고 그녀가 지금까지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불과 19의 그녀를 낳아 홀로 키워주신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 대구, 서로에게 첫눈에 반한 고등학생 커플이 있었습니다. 어렸지만 순수했던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서울에 계신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갔죠. 고등학교를 이제 갓 졸업한 만 18세의 아들이 동갑내기 여학생과 때이른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아버지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곧 자신의 이야기가 될 줄 몰랐던 아버지는 결국 반대를 꺾고 그 둘을 결혼시키기로 합니다. 이듬해 81년 가을, 둘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나요. 그녀의 이름은 송혜교. 19살이었던 엄마의 더 어렸던 시절을 빼닮은 너무나 귀여운 아이였죠. 예쁜 아이까지 얻은 갓 20살이 된 어린 부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뭐 이렇게 예쁜 어린이 선발도 이런 데는 안 나가셨어요? 나갔었어요. 할머니께서 내보냈는데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과 아이까지 감당하느라 둘 사이는 어느덧 삐걱대기 시작했고 결국 해교가 10살이 되던 해에 아빠와 엄마는 이혼을 선택합니다. 이혼 후 홀로 어린 해교를 키워야 했던 해교의 엄마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친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린 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엄마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시 한 사람을 찾아가요. 그 사람은 바로 이혼한 남편의 아버지. 며느리인 자신과 어린 손녀딸을 예뻐해주신 시아버님이 유일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비록 이혼으로 남이 되었지만 어린 손녀딸을 데리고 홀로 서울로 온 전 며느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시아버지는 어린 해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을 챙기며 두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었던 해교의 엄마는 해교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교야,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없어져도 혼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해. 밥도 해먹을 수 있어야 되고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꼭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꼭 엄마의 말을 들은 해교는 자신을 지켜야 하는 힘은 자기가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이 없어 이사를 자주 다녀야 했던 어린 시절의 해교는 이삿짐 싸는 것을 도우며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아이로 자라났어요.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도 나, 그리고 엄마를 지켜야 하는 것도 나 라는 생각을 하며 일찍 철이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거의 학교에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이였어요. 말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새침대기라고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홀어머니와 외동딸, 세상에 오직 둘뿐이었던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렵지만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해교와 엄마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교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었죠. 너무 예뻐서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는 것은 일상이었던 해교. 딱히 이렇다 할 장래희망이 없었던 해교는 연예인 해보라는 주변의 많은 권유에 모델 선발대회에 나가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중3이 되던 해 1996년 선경 스마트 교복 모델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드디어 연예계에 데뷔하게 돼요. 기술인데? 야, 붙어. 교복 모델대회 수상을 계기로 KBS 청소년 드라마에 단역 출연을 하게 된 해교는 이후 몇 편의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얼굴을 알립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죠. 순풍산부인과는 600회가 넘는 방대한 회차 내내 큰 인기를 모은 국민 시트콤이에요. 해교 배우는 순풍산부인과에서 철부지 막내딸 오해교를 연기하며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순풍산부인과 출연진들과 함께 다양한 광고를 찍으며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벌게 된 돈으로 해교 배우는 바로 어머니께 집을 사들였습니다. 전셋집을 전전하며 이사를 자주 다녀야 했던 어린 시절, 해교 배우는 그때 자기 자신과 어머니
어머니를 지키기로 했던 결심을 바로 실천합니다. 순풍산부인과의 성공 이후 해교 배우는 행진, 나 어때 등의 청춘 시트콤에 연달아 출연해요. 그러나 당시 말도 안 되는 스케줄로 진행되던 시트콤 촬영으로 일주일에 5일은 밤을 새기 일쑤였죠. 어려운 거 많죠. 밤새다 보면은 잠도 못 자고 그러면 기운이 없어서 감정이 되게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눈물 연기할 때. 촬영을 일주일에 거의 일주일 내내 하다시피 하는데 5일은 기본으로 밤을 새요. 차 이동할 때 한 30분씩 그렇게 자는 거 외에는 그래서 저절로 살이 빠진 것 같아요. 게다가 연이은 시트콤 출연으로 발랄하고 푼수 같은 캐릭터로 자신의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아 해교 배우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 송혜교는 시트콤 전문 배우지 쟤는 전국 연기는 안 될걸? 하는 여론이 강해 차기 출연작에도 제한이 생기는 듯 했죠. 그렇게 시트콤 출연을 계속하고 있었던 해교 배우에게 어느 날 새로운 드라마 캐스팅 제의가 들어옵니다. 빡센 시트콤 촬영 일정 때문에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느라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서 통통 튀는 이미지보단 성숙한 이미지를 갖게 된 해교 배우를 한 PD님이 눈여겨본 것이었죠. 그 PD님은 바로 KBS 드라마국의 간판 프로듀서 윤석호 PD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획하고 있던 드라마는 계절 시리즈 드라마 전설의 시작, 가을동화였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얼마면 될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라는 희대의 명대사를 남긴 가을동화는 최고 시청률 40%를 넘기면서 해교 배우의 연기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시트콤만 가능했던 배우에서 전국 연기가 가능한 폭넓은 배우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죠. 터닝포인트는 가을동화죠. 가을동화라는 작품으로 쟤도 정통 드라마를 할 수 있는 아이구나. 제가 시트콤을 하다가 전통 드라마 하는 거기 때문에 시트콤을 하면서 말이 되게 빨라졌었어요. 그거를 좀 많이 고치려고 연습 많이 했고요. 당시 함께 출연했던 원빈, 송승헌 배우와 함께 그의 시상식을 휩쓸면서 해교 배우는 한류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가을동화의 버퍼를 힘입어 해교 배우는 이후 6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당시 초대형 스케일의 드라마 올인에 출연합니다. 이 작품으로 S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여자 배우로서는 그녀 이상의 경쟁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올인에 함께 출연했던 선배 이병헌 배우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예인의 공개 연애는 팬들에게 문매를 맞는 경우가 다소 많은 안타까운 연예계 문화 속에서 약 20여 년 전 두 사람의 공개 연애는 대중들에게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약 15개월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당시 이병헌 배우는 연예계 활동으로 만남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좋은 선후배로 남기로 했다며 결혼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결별 사유였다라고 밝혔지만 어쩐 일인지 여론은 해교 배우에게 더욱 가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이병헌과 반대로 22살의 송혜교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노는 걸 더 좋아했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둘의 결별을 다루곤 했죠.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였을까요? 올인 이후 해교 배우는 2004년 해피소다지다 이후 5개월 만에 그 다음 차기작에 출연하며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학교도 안 나가고 했는데요. 엄청나게 타이트한 스케줄로 촬영을 이어가며 본업인 연기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그녀의 선택은 결국 자신을 지켜냈어요. 2004년 마지막 작품으로 선택했던 드라마 풀하우스. 당시 가수 겸 배우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비와 함께 출연해 역대 로맨틱 코미디 중 레전드 드라마라고 꼽히게 된 풀하우스는 시청률 40%를 넘기며 OST는 물론 해교 배우의 패션까지 유행시킵니다. 노래 선물 준비했습니다.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히트작 가을동화, 또 올인으로 다소 무겁고 진지한 느낌의 배우 이미지에서 또 한 번 변신을 한 해교 배우는 연말 KBS 연기대상에서 여자 인기상, 베스트 커플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게 되죠. 배우로서 이룰 것은 다 이룬 듯한 그녀의 나이는 고작 24살. 24살에 시청률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해교 배우는 비록 공개 연애의 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후 집중했던 일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작품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였는데요. 편지의 내용을 읽은 어머니는 그만 충격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딸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현금 2억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송혜교와 당신의 몸에 염산을 뿌릴 것이며 평생 자식의 몸이 썩으며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잘 생각해라. 이미 다량의 염산과 환각제를 준비해뒀다.
라는 테러 협박이었죠. 협박 편지를 받은 해교 배우의 어머니는 황급히 딸을 외부로 피신시키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복 수사 끝에 잡힌 범인의 얼굴을 본 해교 배우의 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여 오열을 하고 맙니다. 협박범의 실체는 바로 3년 동안 해교 배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매니저였기 때문이었죠. 해교 배우의 화보 촬영 수수료를 임의로 사용해서 해고 처분을 받은 매니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해교 배우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 매니저는 구속되었고 해교 배우는 소속사를 이전하게 됩니다. 새로운 소속사에서 영화에 도전한 해교 배우는 파랑주의보, 황진이 등 작품성 있는 영화에 출연하며 데뷔 10년 만에 영화계에서 신인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TV 브라운관에서 노희경 작가의 페르소나로 등극하며 연기 인생 제2막을 열게 됩니다.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마니아층을 형성하기까지 하며 해교 배우의 연기력이 빛을 발했죠. 그러나 그녀의 연기에 대한 노력은 대중들의 관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솔직하고 루머에 과묵했던 해교 배우는 가십을 찾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죠. 세 차례의 공개 연애 때문인지 사람들은 해교 배우의 연기보다 그녀의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더 관심을 가졌고 각종 추측성 기사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야, 송혜교는 드라마에서 남자 배우만 만났다 하면 다 사귄대. 제가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자 없대. 그렇게 꼬리를 친다더라. 근데 누구는 안 넘어갔대. 등등 근거 없는 루머를 사실로 만들어 갔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죽을 만큼 노력해서 얻어낸 중국에서의 성과마저 중국 스폰서의 도움으로 저렇게 잘 된 거다. 그 스폰서 때문에 이혼했다 등으로 매도당하곤 했어요. 시한부 연기를 위해 17kg을 감량하고 중국어 대사를 소화해내기 위해 며칠 밤을 새며 공부했던 그녀의 노력은 스캔들과 가십 뒤에 가려져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했죠. 그러나 해교 배우는 자신에 대한 루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묵을 지키며 데뷔 20년 만에 쓴 에세이집을 통해 묵묵하게 지켜봐주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비밀 하나 알려줄까? 라며 쓴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가 먼저 연애 시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연애를 담백하게 인정하면서도 유혹하고 다닌다는 루머를 일축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쩔 수 없이 느껴야만 했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연애를 통해서라도 채우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20대 초반 그녀가 만났던 연애 상대를 보면 거의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었는데 두 번의 연애 이후에도 해교 배우는 솔직히 아직 사랑의 감정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영화로 표현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드라마가 아닌 영화에 도전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녀와 같이 몇 개월 동안 일하면서 뭐 친해지기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사람을 나쁜 이미지로 몰고 갔나 싶어요. 그리고 저미모의 연기도 잘하고 뭐 성격도 털털하니까 인기가 없을 수 없지. 그냥 배우 생활 30년 동안 연애 6번 하고 그 중에 한 명이랑 결혼까지 했으면 좋게 만난 거 아닌가? 아닌가? 난 잘 모르겠다. 난 좋게 만난 거 같은데 내가 송혜교 얼굴이었으면 한 27명 만났을 2016년 해교 배우는 절친한 스타 작가 김은숙 작가님과 함께 태양의 후예라는 인생작을 만납니다. 비록 두 사람의 이혼으로 이제는 다시 언급하기가 조금 민망한 작품이 되긴 했지만 이 작품의 성과를 이혼으로 결론짓는 것은 두 배우분들도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드라마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건 사실이니까요. 최고 시청률 38.8%를 기록하며 태양의 후예는 해교 배우에게 무려 11개의 상을 안겨다 주었고 아시아 전역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끌면서 단순한 한류 배우가 아니라 글로벌 스타로 그녀를 자리잡게 합니다. 이후 전 세계적인 흥행을 불러일으키며 넷플릭스 TV 부문 역대 시청시간 6위에 올라선 더글로리로 해교 배우는 백상과 청룡 시리즈 대상을 수상하죠. 더글로리 대본을 읽고 나서 그녀는 김은숙 작가님에게 언니 잠깐만 내가 살을 좀 더 빼야겠어 라며 복수의 인생을 바친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은 역할을 소화해내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처절하고 메마른 모습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더글로리 속 해교 배우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아 송혜교 이제 늙었네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최대한 예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좋지 않은 모습은 가리고 숨기는 것이 여배우의 숙명이라고 표현되었던 것 같은데요. 해교 배우는 이에 대해 작품을 찍을 때만큼은 카메라 앞에서 예쁘게 보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기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모습을 더글로리를 통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데뷔 29년차가 된 해교 배우. 약 10여 년 전 그녀가 직접 쓴 에세이집에서 슬퍼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장면에서는 오히려 몰입이 잘 되는데 행복하고 밝게 웃어야 하는 장면에서는 아,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해서 웃는구나 라고 관객을 설득할 만큼 진심으로 웃기가 어렵다는 말을 남겼었어요. 앞으로는 해교 배우님이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을 더 가까이 느껴서 밝은 작품 속에서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모습도 자주 보고 싶네요. 해교 배우님에 대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참 담담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해교님 어머니께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하셨는데 뭔가 생각을 해보니 해교 배우님의 눈빛에서
늘 초연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담담하고 초연하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흘려보내듯 받아들였기에 지금 이렇게 연기로 인정받는 배우 송혜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끔 힘든 일을 겪을 때면 감정 과잉의 상태에 빠지곤 하는데요. 혜교 배우님처럼 흘러가는 대로 초연하게,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해 보아야겠어요. 우리 모두 흘러가는 대로,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며 오늘도 잘 살아보아요. 여러분의 모든 하루를 제가 응원할게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덕분에 힘내서 이번 영상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